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 현재 달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또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도 드렸었죠. 그런데 해당 영상 마지막에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이 단기간에 다시 위대해지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니 이 점을 감안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미국 주식은 다시 신고가를 향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해당 글의 일부분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S&P 지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정말 최근에 엄청난 속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 더 오르면서 2월 19일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이후 무역 전쟁과 함께 증시가 출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관세 협상과 함께 어느 정도 증시가 V자 반등에 성공은 했지만 좀처럼 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미국 증시를 보면 한국 증시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야. 다시 미국 증시는 상승할 수 있어. 항상 오를 순 없지. 쉬었다가 다시 오를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미국 주식보다는 미국 이외의 시장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한국, 독일, 홍콩 이런 쪽 말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서 다른 나라의 증시가 많이 오르게 되면 사람들은 미국 주식이 이제 덜 올랐으니까 오를 차례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미국 주식으로 돈이 몰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25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예상을 하는 것도 웃깁니다. 그냥 저는 25년 글로벌 시장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증시 상승을 위해서는 그 나라의 경제가 좋아야 한다고 봅니다. 혹은 그 나라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겠죠. 그리고 그 나라의 화폐가 강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성장이 강하거나 혹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미국의 성장이 강력하다는 것이고 미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미국 증시가 더더욱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성장이 강하게 나오면 사람들은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 미국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 자산을 살 것이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주식도 오르고 달러도 자연스럽게 강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와 트럼프 2기 때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제조업 지수인데요. 트럼프 1기 때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제조업 지수가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2025년 이번에도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제조업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8년과 현재의 상황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죠. 두 시기 모두 경기가 둔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달러와 미국 증시의 흐름을 한꺼번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달러 파란색으로 표기된 차트와 S&P 500 지수 녹색으로 표기된 차트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에는 2018년에 무역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흐름을 잘 보시면 달러와 주식이 동시에 오르고 있죠.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관세 수입이 늘어나면 트럼프는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을 거라 봅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경기 둔화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겠지만 트럼프는 2019년에 보험적인 금리 인하 3번을 단행시켰습니다. 트럼프가 파월을 압박해서 금리 인하를 시켰죠. 이렇게 금리를 3번 내리자 시장에서는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달러와 증시가 동시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다 완벽했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추가 수입이 발생하고요. 감세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경기 둔화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이것은 금리 인하 3번으로 모두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글로벌 머니가 유입되고 달러 강세와 미국 증시의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흐름이 조금 다르죠. 트럼프가 관세를 때렸는데 시장에서 발작이 나타나자 트럼프는 관세를 90일 정도 유예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세 정책인 BBB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아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파가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용 지표가 꺾이고 있죠. 경기 둔화 문제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는데 파월은 물가가 높다는 이유로 금리 인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2018년 19년과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나 다를까요? 바로 미국의 부채가 역대급으로 많이 쌓여 있고 물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부채가 많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미국은 빚으로 성장해온 나라가 아니었나요? 미국이 이자를 지불할 능력만 있다면 그냥 부채는 계속 쌓아가면 되는 거죠. 다만 고물가가 문제죠. 물가가 높으면 당연히 부채에 대한 이자가 높아질 것이고요. 이는 곧 미국 정부의 부채를 더 늘리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가가 높으면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결국에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25년 말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3%까지 높아진다는 보고서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최근 10년간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볼까요? 참고로 이것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9년에 보험적인 금리 인하 3번을 했을 때 금리 인하 이후 가장 높게 올라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2.5%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2.3%, 2.4%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위쪽에 정리드린 보고서에 따르면 연말에는 가만히 둬도 물가가 3.3%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까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에는 적극적인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어려우면 미국 경제 자체가 불타오르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는 큰 호재로 다가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2018, 2019년 이때에는 보험적인 금리 인하 3번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이때 당시 파월이 금리를 3번 내려주자 트럼프는 0%까지 금리를 내려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파월이 0%까지 금리를 내리자 트럼프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만들어라 이런 요구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모두 다 높아진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위쪽에 이야기 드렸었던 관세, 감세, 금리 인하 이런 쪽에서 어떠한 호재가 터지면서 미국 증시를 끄집어 올릴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는 지속적인 호재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AI 섹터는 오르긴 하겠죠. 그래서 AI 관련 종목들은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 증시에서도 AI 관련 섹터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 초반에 이야기 드렸듯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성장을 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대박을 터뜨리든지 아니면 관세나 감세 쪽에서 대박을 터뜨리든지 아니면 8월 달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무언가 나이스한 통화 정책 변화를 가져가든지 이런 식으로 증시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당장에는 미국 증시가 반등하기 어렵다는 의견, 이러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이러한 현상 역시 일시적일 것으로 보이고 다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